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현대 사회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가치입니다. 여성의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 직무 능력 발전 등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실생활 속에서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지는 건 역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상을 창출하고 또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어디서든 당당한 그녀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당녀 이희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이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했을 때 네라고 대답해 보신 적 많으시죠?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가 그 제안한 것이 싫다면은 아니요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다하지 못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스스로 어느 정도 경계를 짓고 있으면 상대방도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에 우리 당당한 여성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의 맏언니 김병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네. 이것이 경쟁력이거든요. 네. 또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의사 표현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어떤 헌신을 끌어낼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당당한 그녀들을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성들의 자격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그녀의 연구소를 진행하는 날이죠. 네. 우리 조 팀장님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여성분들의 고민을 듣고 올바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 정보도 같이 공유해 볼 테니까 절대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누구보다도 높은 학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으로 사회 경제,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것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런 말들 사실 딱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 여성들의 연령대별 자격증 취득 비율이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시대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해야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녀의 연구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난 조 팀장님 너무 좋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자격증 얘기할 건데요. 예? 팀장님 자격증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뭐 많이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쓸모 있는 것. 그 팀장님이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 그런 거 제가 있으면 이제 좋다고. 자격증을 한번 쭉 있는 거를 새로 봤는데요. 네. 22개가 나왔는데 세상에나. 이 정도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교수님 22개 있대요. 어제 우리 왜 자격증 얘기하면서 네. 교수님이 쓸데없이 20개 넘게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셨군요.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었군요. 네. 22개 뭐뭐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IT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 분야, 그 다음에 상담 분야, 그 다음에 또 정보 처리 관련된 분야.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이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부분에서 네. 필요한 자격증들을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자격증에 관련해서 뭐 쓸모가 있느냐, 필요 있느냐 없느냐. 저는 22개 이상의 자격증은 100%다
그래서 사용을 했다라고 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 딴 거죠.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이라는 이제 컨셉을 네. 저도 예전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네. 면접관이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땄습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했으면 좋겠냐 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가입니다. 저는 교육을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죠. 잘못된 방법이고 네. 이건 저의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도 그 현장에 관련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빨리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취득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IT 쪽으로는 개발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자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아니라 개발자들을 컨설팅 해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취득한 겁니다. 근데 취득의 목적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자격증이 좀 많기는 하지만 네. 이 자격증을 통해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 또 직업 분야에서 충분히 그 자격증은 다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개의 자격증이 그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군요. 그럼요. 네. 그럼 할 말 없죠, 뭐.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 뭐 자격증을 하나쯤 따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참 지배적이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어제도 우리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잠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요, 교수님. 이 자격증은 필수 요건인가요? 필수 요건인 직업들이 많죠. 네.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고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보면은 그 직업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고 또 그 직업을 보좌하는 자격증 네. 또 뭐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한다거나 뭐 또 전산 관련된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것도 보완된 자격증 이런 것들이 뭉쳐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요건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자격증은 반드시 가져야지만 취업에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한 직업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 저는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주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완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 간단한 예로 직업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버스 운전을 하고 싶다. 또 내가 뭐 택시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라이센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딴이 많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장비라든지 하지만 우리가 사무나 또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접목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또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웹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느냐 네. 따져보면 그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있는 것 반면에 없는 분야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견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무를 하면 그 자격증은 필요가 없더라. 네. 이게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의 개인적인 측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이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뭐냐면 이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컴피ten시, 능력을 사전에 미리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 분야를 할 때 취득해야 되는 거와 취득하되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한 자격증도 요양보호사. 있나?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 자격증이 네.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당되는 걸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제가 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그럼 저 요리 해야 되겠네요. 요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하면 더 관련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도전해 할 일이 보십시오. 너무 많아, 이 방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네.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고민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네, 그러네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했지만 아까 말처럼 내가 요리를 참 잘해요. 네. 근데 요리 뭐 한식 조리 자격증이라든지 네. 중식이든 일식이든 자격증 없이 내가 그냥 코디만 해주는 스타일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아, 그래요.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지식을 알고 뭣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못 부리는 사람은 뭘 알아야 부리는 거죠. 요리를 배우셔야 돼요. 아이고, 그거 먼저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직업 분야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과 후 교사 아, 관련된 네. 부분이고 그 자격증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트렌드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종류만 하더라도 약 한 30개에서 50개가 넘어갈 정도죠.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두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라이센스에 대한 성격이 틀려지는데 네. 뭐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일단 취득하는 게 최우선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법적 구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창업, 네.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져가는데 필수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또는 이 분야에 아까 말처럼 추가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취득하는 것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도 취득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분을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죠. 네. 팀장님, 뭐 자격증 취득할 때요, 비용이나 기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그래 궁금해요. 많이 소유가 그러니까 되죠.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비용도 많고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짧은 거는 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거는 그 HRD넷에 가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격증이 다 돈이군요. 근데 또 돈을 또 벌 때 그렇게 위험도 얘기하시-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혼난다. 나 교수님한테 말고 혼난다. 투자. 또 이렇게 국가에서 네.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성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는 국가 보조금이 나와서 아. 네네. 자격증을 다른 데서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어제 뭐 국비 지원 이런 것도 배웠죠, 우리가? 그리고 네. 뭐 추가로 보면 이 네. 자격증이라는 게 아까 말처럼 자기가 긴 시간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있고 짧은 시간인데 그게 대한 가치는 아까 말처럼 자기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비싼 거면 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내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인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시험 보는 거를 이제 달러로 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직접 해외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자격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까 말한 소요 시간은 네. 점점 학습에 의해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관련 분야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자격증이 필수인 시대에서 여성들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갖는 고민도 참 많을 겁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녀의 연구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연구소 오늘 첫 번째 고민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고민 상담 첫 번째. 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를 막 끝내고 이제 한 학기 남은 취준생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1급을 필기는 작년에 합격한 상태인데 실기에서 계속 불합격해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되나 고민입니다. 필기 유효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전 지금 1년 남았어요. 이번 방학 때 이 자격증을 따야 할지 그냥 버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네. 많은 우리 뭐 취업 준비생들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팀장님 먼저 이 상황을 분석을 좀 해볼까요? 충분히 이제 고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 패를 버리면 안 되겠죠. 네. 예. 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필기를 붙고 실기를 해서 매번 떨어졌지만 네. 그게 대해서 어쨌든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틀렸는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하다 보면 실기든 이론이든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된 실기 부분이면 그에 대해서 실기를 할 때 실기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말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거기만 집중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황이라는 것은 딴 생각하지 말고 네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네. 집중을 해서 무조건 이번에 패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들이 저희에게 넘어왔어요. 네. 좀 그녀가 살펴보- 돌아왔다 버전 마리페 뭐 이런 거죠. 네. 아이디 HAIY33 쓰시는 분인데요. 제3자가는요, 필기 땄으니 반은 한 것 같잖아요. 실기도 보셨으면 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네. 아이디 하퍼스 바지 분은 커말은 따는 게 좋아요. 가산점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또 긍정적인 생각이네요. 그리고 또 젤리젤링이 보내주셨는데요. 사무직이나 공기업 취직하려면 꼭 따놓으세요. 네. 이것도 긍정적이네요. 또 황금 돼지통 이왕이면 따두세요. 다 쓸모 있어요. 모두 다 댓글 긍정적이에요. 보니까요. 네, 대부분이 뭐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댓글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용기를 주고 있네요. 네. 예.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한번 이 자격증을 1차 시험, 2차 시험을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만 먼저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다음에 2차 준비할 때 네, 이렇게 네. 하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시험을 요번에 붙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그 잔상이 남아서 2차 시험이 훨씬 더 또 떨어진 것 때문에 경험을 쌓기 때문에 더 유리해집니다. 점점 네. 볼수록. 그래서 다른 댓글들도 이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네요. 네. 그래요. 팀장님, 이 질문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분야마다 좀 다르지만 취준생들이 주로 많이 따는 자격증들 네. 있어요? 아까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주로 따는 거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컴퓨터 활용 네. 그 자격증을 따게 커말.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MS, 그러니까 모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죠. 그래서 뭐 엑셀,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쪽으로만 이제 대부분 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공 관련된 이제 자격증을 네. 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또 정보처리 기사, 이제 이렇게 이제 자격증을 좀 많이 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시대라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유통관리사라든지 물류관리사 이런 쪽도 이제 많이 따는 추세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뭐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게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뭐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기업이 채용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자격증을 보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네.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도 체크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미 수준이 된 기본적인 자세가 있으면은 기업이 훨씬 더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역점을 두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는 네네. 아주 숙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따야 됩니다. 네. 자, 팀장님, 취준생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 준비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제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시험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네. 1차가 있든 2차가 있든 그것은 이제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본 지식을 알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잣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은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이제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시험은 시험용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시험이라면 시험의 법적으로 1차, 2차를 구분해서 붙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율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기 힘드니 왜 시험에 맞게끔 시험은 준비를 해라 라는 게
오늘의 솔루션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사례 살펴봤는데요. 네. 네, 결론은 일단 그래도 도전을 봐라. 그럼요. 댓글도 그렇고요. 우리 팀장님의 솔루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과 교수님의 솔루션의 펜은 도전. 던졌습니다. 네. 네. 다음 고민은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고민입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한 고민 상담 두 번째. 저는 고졸이며 37세입니다. 1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요즘 주변 지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미래를 생각해서 자격증 교육을 받고 싶은데 나이 제한 없는 유망한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30, 40대 여성 자격증 취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 팀장님 이 고민 분석부터 해주시죠. 아, 그러게요. 일단은 뭐 학력에 대한 구분 없이 나이에 제한 없이 유망한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네. 그죠? 유망한 세 가지 자격증. 조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계속은 안 하지만 인기 직업, 뭐 네. 유망 직업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망한 직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져가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한테도 보면 확신이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신을 더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난 당장 지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격증. 이거를 취득하고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당장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시장은 포화가 될 것이고 맞아요. 포화가 되면 결국은 경쟁에서 서로 간에 밀리게 되고 네.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냐 발전될 수 있는 분야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망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되 스스로 자기가 했던 경력을 좀 더 살려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진단입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고민에 대한 다른 여성들이 어떤 의견을 보내주셨냐면요. 네. 무장역 무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정도 있어요. 일단 유망한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많이들 하고 그렇죠. 계세요. 자, 교수님께 네. 이거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그리고 하고요. 또 아이디 굿모닝 에듀 쓰시는 분인데요. 네. 이거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보라고 하시네요. 야, 네. 따끔한 충고예요. 팀장님 아닌가요, 이 아이디? 팀장님 보냈어요? 그러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김영민님께서는 요즘엔 전문인들이 인정받는 시대니까요. 유망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해요. 야, 모두들 전문가예요. 그러게요. 네, 교수님, 이 댓글 좀 분석해 보세요. 되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네. 유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망이라면은 전부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유망하다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없지만, 네. 직업이지만 네. 앞으로 몇 년 후에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라는 거는 한 5, 6년은 고생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유망하다는 거를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벌써 틀린 거고 네. 두 번째는 유망하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그거를 좋아하느냐, 거기에 적성이 있느냐,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거가 먼저 유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우리가 분간해서 써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유망하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냥 볼 다 젖히고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댓글에 나온 한 두어 가지 댓글은 그런 유망을 생각하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네. 여기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우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세요. 네. 그 고려한 그것이 어쩌면 가장 유망할런지도 모릅니다. 네. 팀장님, 대체 근데 유망 자격증이 뭔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유망 자격증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에서 제시하는 거 말고 네. 일단 민간 자격증에서 이제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기사화를 시키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직업 애완 관리부터 애완 미견부터 그다음 물류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었는데 한 예로 그냥 제가 한 11년 전에 10년 전에 봤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직업 분야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직업 분야가 지금 시장이 커지고 그 고생했던 분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판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유망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 종류를 제가 이야기하면 꼭 그 특정은 이제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유망한 것은 이제 IT 쪽 분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관련돼서 이 네. 자격증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럼 IT에 속하느냐 이건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IT 말고 그 다음에 물류 쪽,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 쪽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의 기술에 이제 발달이 되면서 네. 생산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다음에 주부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아까 그 댓글 무장력 무단이라고 하셨던 그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유망 자격증의 특징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조제한의 직업센터, 뭐 직업상담센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후에 공인중개사, 중개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좋네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거를 법적 제도에서 그거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하나의 유망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부 복덕방 괜찮죠? 멋진데요? 거기서 음식도 해줘요. 요즘 너무 좋아요. 플레이팅하고 오시는 손님한테 간호도 해주시고. 어떻게 원스톱 그만하세요. 그만. 복지센터를 하나 해서 그래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유망 자격증을 고민하는 우리 30대 주부들을 위한 우리 팀장님의 솔루션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워킹맘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경력 단절 여성분도 계실 네. 거고 전업주부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유망한 직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펼칠 수 있는 네. 형태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느냐? 그럼 바리스타 지금 최근에 많이 따고 있는 게 이제 바리스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 그죠? 그 다음에 요리 관련된 전문 자격증들. 그 다음에 또 많이 따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 네. 굉장히 많이 취득하시죠. 네, 네. 그리고 사회복지 요양, 그 다음에 네. 노인 상담,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그 다음에 교육, 학습 교육, 이제 놀이 치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일단 30대 주부님들을 위한 솔루션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아이에 대한 교육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님이 잘했던 육아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에 대한 교육 분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고민까지 해결했어요. 네. 자, 다음 세 번째 고민을 들어볼게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고민 상담 세 번째.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사무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젠 회의가 느껴지네요. 저도 자격증을 따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직 없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고, 세무 자격증, 우체국 공무원 시험 등의 전망이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망과 비전 어떤가요? 네, 마지막 사연은 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40대 초 직장맘의 고민입니다. 팀장님 먼저 이 고민 좀 분석해 볼까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주택관리사보랑 그다음에 세무자격증, 그다음에 우체국 공무원 시험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전망도 있고 지금 현재 인기가 있고 네. 누구나 이제 다 좋아하는 분야이긴 그렇죠. 한데요.
일단은 뭐 특정하게 어떤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우리 경제라든지 부동산 이제 법원이 이제 죽기 때문에 네. 주택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자격증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는 세무사라는 정식 자격증 전문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예. 그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습해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이런 또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전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 직업 보고서에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도 회계 분야나 세무 분야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은 점점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 주택관리사보 쪽이나 자기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볼까요? 그럴까요? 세 번째 네. 고민에 대한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아이디 비공개. 전산 세무 자격증이 전문직이라 전망이 괜찮다고 해서 저도 준비 중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경쟁자. 그리고 아이디 GASSIP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아이디 차차40 좋습니다. 전 우체국 공무원 시험 추천이요. 커말이나 정보관리 기술자 자격증 있으면은 가산 좀 붙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고민에 대한 여성들의 댓글이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전산 세무사라는 거는 이제 네. 그 전에 보면은 격리 쪽입니다. 네. 지금 이 격리 쪽에 그 인력 수요가 많지만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에 도전하면은 네. 이건 또 오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사실 주택관리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이제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파트마다 다 그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공무원 시험은 뭐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뭐 나이도 상관없고 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한다면은 좋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그 추천한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물론 여기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원했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지만은 좀 더 폭넓게 직업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직업 세계에 대해서는 work.go.kr이 있습니다. 네. work.go.kr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직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번 탐구를 해 보셨으면은 더 다른 직업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지금 이제 고민 사연 속에 나온 게 주택관리사보, 세무자격증, 우체국 공무원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됐거든요. 예. 이 자격증들이 일단 어떤 건지 그리고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관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네.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부분하고도 이제 별개의 형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 네네. 이런 부분도 많이 가고 지금 또 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제 공동 이제 건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전체적인 이제 일을 보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댓글에 걸린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생계 유지라든지 이 수요가 얼만큼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는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없고 그렇더라도 내가 이 분야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형태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 세무자격증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격리적이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화돼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ERP든 이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금 이제 40대 넘어서 이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 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실제로. 그럼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쪽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우문이긴 한데요. 이직하지 않고요. 10년, 20년 계속 일할 수 있는 그 직업에 맞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제일 빈번히 이동하는 직군이 있어요. 네. 전 생애를 통해서 어, 가장 많이 빈번히 이동한다. 네. 어떤 거 같아요? 가장 많이? 이동한다? 모르겠어요. 사무직이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사무직이 제일 이직이 없을 것 같은데. 사무직은 사실 후배가 들어오면은 점점 이게 빨리 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죠. 근데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는 거. 지금 10년, 20년 일하는 직군은 전문가 직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자격을 따면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 자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뭐 관세사도 있고 물류 시스템 전문가 또 뭐 회계사 뭐 이런 뭐 변호사, 변리사 뭐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을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네.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이런 데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고민을 던져주신 우리 30대 주부에게 우리 팀장님께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네. 자격증이라는 것은요. 네. 아까 말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가는 방법과 네.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 위한 두 가지 이제 영역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사무 쪽에 계시면서 이직을 하지 않는 자격증, 과연 저도 이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네. 이제 형태이긴 한데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직이 앞으로 점차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단순 업무로 우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한다라는 것은 단순 업무를 그냥 계속하면서 급여만 받으면서 자기의 만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찾아서 새로운 자격증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느냐 이 측면에서의 자격증이 필요하냐 마느냐를 우리는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기서 기술의 변화 사무관리직 결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계속 오래 계시겠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네. 취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 사무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 전문적으로 간다면 자기 아까 말했던 브랜드 또는 자기의 사무 여기서는 어떤 사무를 하셨는지가 이제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분야를 살려서 오히려 재택이나 아니면 프리로 또 다른 활동을 오히려 하시면서 자기 네네. 전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고민을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댓글도 함께 봤는데요. 댓글까지 같이 보니까 훨씬 네. 고민도 와닿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의 댓글도 함께 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민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정말 뭐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 또 뭔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에는 학벌도 그리고 뭐 나이도 시기도 제한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제 얘기했던 그 자격증들을 언제 도전해볼까요? 아, 왜 이래요? 왜 자꾸 들이대? 같이 하자. 혼자 하면 이게 안 돼요. 심심하니까. 이게 이렇게 댓글처럼 응원이 있어야지 또 되거든요. 우리 둘이 하면서 가서 서로 네. 응원하면서 하려고요? 네. 지금 당장 가요, 그러면. 끝나고 갈까요? 네, 가요. 네. 교수님 이게 저희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죠? 정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네. 무엇이든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채연 씨도 청춘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네. 나 중장년인 나도 화이팅인데. 그 말 굉장히 좋네요. 그럼요. 그럼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나도 했어, 너도 해봐. 이런 거. 음.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 이렇게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취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정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오늘 세 가지 고민 사례와 또 댓글을 통해서 팀장님의 솔루션 그리고 교수님의 해답 얻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자격증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요, 오늘 자격증 이야기 쭉 고민도 보고, 뭐 댓글도 보고, 교수님 조언도 얻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네. 앞서서요, 네. 우리 팀장님이 22개 자격증 있다고 음. 하셨잖아요. 저 이 얘기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아니, 앞서서 제가 이 22개의 자격증에 대해서 다 풀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아서, 개인적인 궁금증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참았는데 물어봐도 돼요? 자, 조 팀장님 스페셜입니다. 좋아요. 모닝쇼야. 조대한 모닝쇼. 자, 네. 일단 22개 왜 따셨나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따게 된 네. 네. 시점부터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자기가 항상 어떤 유망한 직업, 어떤 거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는 호기심에서 또는 자기가 관심 분야에서 네. 저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자격증의 이제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첫 자격증을 땄던 이제 핵심 기준은 뭐였냐면 좀 예전에 시작점이었는데 PC를 이렇게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파일을 해서 저 다른 PC로 네. 하면 우리 폴더가 이제 이렇게 옮겨져는 네.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 있는 문서가 저 절로 PC로 갈까? 가지? 저는 거기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네. 이 도저히 그리고 어떻게 프린트가 똑같은 게 되고 여기서 저 먼 곳에 있는 자료가 똑같게 갔을까? 이 통신에 대한 이 체계를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이제 수업을 듣고 자료를 보다가 그 궁금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머. 근데 그 당시 때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80만 원이 필요해요. 아, 그 당시에요? 그렇죠. 어머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20년 전에 시기였죠.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이 지금 이제 뭐 특징이지만 이제 외국계에서 시험을 보게 될 때 이제 시험 보는 비용도 외국에서 돈을 직접 송금을 해야 되고 네. 책도 외국에서 수급을 해와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내에서 어떤 분이 100만 원에 가르쳐 주겠다. 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 근데 그때 당시 저가 용돈이 3,000원이었거든. 근데 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해도 100만 원이 없잖아요. 네. 결국은 부모님한테 제가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캔슬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기를 생기면서 그때부터 책을 복사를 해서 독학을 와. 하게 되면서 총 8과목을 따야지만 그 자격증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자격증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거의 10달러, 12달러씩 계속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취득을 할 때 책이 원서가 한 요만큼 됐는데요. 네. 그거를 4개월 동안 제가 도서관에 제가 문 열고 닫으면서 그 페이지를 어머. 계산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몰라. 겁니다. 어머, 사람 달라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이제 첫 과목만 4개월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네. 봤는데요. 합격을 한 거죠. 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이제 넘기고 그래서 그 다음 걸 따고 그 다음 걸 따고 제가 스터디를 모집해서 이제 가리키면서 다시 이제 하는 연습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총 8개를 이제 다 취득을 하니 네. 결국은 저가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가리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도전이 된 거예요. 직업이 생기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그때 랜을 연결해야 되고 망을 구축을 해야 될 시기에 그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라이센스를 제가 갖고 있으니 결국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어디서 개인이든 이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분야로 되고 그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을 또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자격증에 대해서 같은 분야에서 또 파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내가 이 궁금한 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 관련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했고 네트워크도 필요했고 보안도 필요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라이센스라는 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추가적인 자격증들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때 노하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빨리 준비를 하는 것 필요하고요. 네. 그거를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는 다시 자기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개를 더 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생기게 되면서 네. 이제 보안이라는 걸 알게 네. 되고 그 보안을 하다가 결국은 기획이라는 걸 하게 되고 네. 그럼 기획에 관련해서는 또 일정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니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네. 왜 22개를 제가 전부 다 따놓고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또 다른 부족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산 관리를 하게 되는 이유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기업에서 주어진 일만 하기 힘드니 네. 네. 제가 저 개인 브랜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직업을 네, 찾아보자. 저도 이 사연처럼 고민하다 보니까 직업 전문가로서의 제가 이 시간을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고 네.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돼야 되고 네. 생계가 유지되기 그렇죠. 위해서는 자산 관리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가 됐다는 것은 경력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경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이 아기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법을 공부하게 되고 또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되면 또 음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격을 추가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증을 많이 땄을 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거를 연결고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기가 솔깃해서 이거 괜찮더라 해서 이거를 따고 네. 또 따놓고 나니까 단기간에 딸 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걸 따고 그러면서 자격증이 관련 분야에 없이 여러 개 있는 분들 땄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자격증 취득 방법은 약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연관된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학습 우리가 병행하듯이 네. 자격증도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네. 연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바로 22개 자격증 취득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조 팀장님은 궁금증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에서 왜 이쪽으로 가나 해서 궁금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잖아요. 저는 TV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저기에서 사람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만드세요. TV에 나왔는데 자,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돼요? TV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TV가 나올 수 있는 원리를 공부를 하시고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팀장님 그만. 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기술이든 이론이든 네. 그것을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TV에 나온다 그러면 저 카메라가 왜 내 얼굴이 저 나와야 되느냐 어찌 보면 그 부분이 그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냥 나오는 것만 하시기로 너무 하겠습니다. 희한한 거야. 이 네모 박스 안에 어떻게 사람이 나와 앉아 있냐고.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박스를 만들었던 우리 노래할 적에 사과 박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박스를 만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나오고 박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품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네. 키워나가는 거고 TV로 저 화면이 너무 작다. 그랬을 때 더 크면 안 될까? 그래서 키워. 디스플레이 네.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게 되고 또 자기 전문가로서 나가게 됐던 내가 사례가 잘못 되는 생각했네. 난 그냥 내가 나와 보기만 한 거잖아. 그래도 지금 어쨌든 방송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인이시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거 전문으로 그렇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지금까지 교수님, 팀장님과 함께 자격증 올바르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정말 자격증 통해서 취업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자격증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는 틈새 직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속에 유망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오도된 정보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왜? 자기가 돈을 들이고 공부했는데 그게 오도된 자격증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피하실 수 있도록 네.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우리 여성들에게 팁을 우리 팀장께서 주셔야 돼요. 네. 예. 제가 해야 될 얘기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그만큼 자격증이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취득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와 그 다음에 짧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자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 라이센스를 땄을 때 어떻게 될 것이야. 또 이 분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네. 근데 문제는 그 시장이 그 수요를 못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은 수요 대비 공급만 계속 많아지게 됐을 때의 문제가 네. 바로 자격증 취득의 포화 상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규모가 작든 크든 내가 이 관심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자격증이라는 분야를 좀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고용 현황, 그다음에 기업 수, 그다음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채용 공고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채용할 수 있는 분야의 공고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자격증에 대한 미래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취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밀고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에 의뢰해 주세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네.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성들의 올바른 직업 설계에 대해서 정말 정열적으로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수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저희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왜 이걸 날 시켜? 아, 정말. 우리 교수님 네. 마지막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여러분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 그동안 얘기 드린 거 사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전번 땄어요. 아, 정말요? 빠르시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 그녀가 돌아왔다처럼 우리 김병숙 교수님도 다시 돌아오시기를 컴백하실 수 있어요. 기대하면서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업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 될 아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엄마, 남편에게는 현명한 아내,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삶을 똑부러지게 할 줄 아는 정말 그야말로 슈퍼 멀티플레이어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망이 있지요. 끝까지 지키고 싶은 자신의 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역할, 지켜야 할 덕목들 때문에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밀려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여자의 자격은 자격증의 개수가 아니죠.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행복을 거머쥔 여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과 함께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